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오늘 직접 지급 청구 3탄 준비했습니다. 직접 지급 청구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뭐 청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내용 또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직접 지급 청구는 직불 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직접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네, 근데 그러면 직접 지급 청구가 성립했다면 직불 합의서를 쓰거나 내용 증명을 제대로 보내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성립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대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발주자 있고 원사업자 있고 이제 수급사업자 있죠. 그래서 이 수급사업자가 이제 골조공사업체예요. 그래서 골조공사업체라 이 원사업자로부터 못 받은 대금이 1억이에요. 1억. 근데 이 원사업자가 이제 2회 이상 대금을 안 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한테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성립하면 무조건 대금을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또 우리가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되냐면요.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은 하도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원사업자가 위태위태 할 때는 돈을 제대로 못 줄 때는 발주자야 이 원사업자 통하지 말고 좀 하도사한테 직접 줘라 네가 안전하게 이렇게 해서 하도사를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발주자가 만약에 이 원사업자한테 우리 공사에 관련한 대금을 다 줬어요. 이미 도급대금이라는 거는 다 그 내역이 있죠. 지급할 때. 근데 골조공사 관련 대금을 이 발주자가 원사업자한테 이미 다 줬는데 1억을 다 줬는데요. 근데 하도사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주자가 이거를 이중으로 줘야 되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의 수급사업자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발주자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주자가 이중으로 2배, 3배를 지출을 해가면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발주자가 이 원사업자한테 이 골조공사에 관한 대금을 안 주고 가지고 있다면 그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말고 그 범위 내에서 그냥 하도사를 줘라. 수급사업자를 바로 줘라 안전하게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사업자가 1억 원에 대해서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를 했는데 발주자가 이미 1억 원을 골조공사 대금을 다 원사업자한테 줬다. 그 전에 지금 청구서를 날린 날짜가 2021년 7월 31일이다. 근데 7월 31일 전에 야 골조공사 대금이 다 나갔어. 이렇게 되면 직접 지급 청구권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발주자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고 7월 31일 기준으로 전까지는 이 발주자가 원사업자한테 골조공사에 관한 대금을 5천만 원만 주고 5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 남은 5천만 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한테 직접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발주자가 근데 그거를 뭐 수급사업자 주기 싫어. 그리고 7월 31일 이후에도 원사업자한테 줬다. 그거는 잘못된 변제. 발주자는 본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 수급사업자한테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은 기존에 지급한 대금은 이 직접 지급 청구권 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또. 변호사님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제가 발주자한테 전화해서 우리 골조공사 대금 얼마 남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안 알려줘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뭐 관급공사도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민간은 뭐 더더군다나 안 알려주시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직접 지급 청구권이 이제 뭐 1억 원이 전체가 다 성립이 될지 아니면은 뭐 5천만 원만 성립이 될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직접 지급 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라. 그걸 발주자가 뭐 지금 어느 내역이 얼만큼 나갔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 보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지급 청구서를 일단 작성하셔서 무조건 보내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소송에 걸어서 너 7월 31일까지 도급대금 나간 내역을 밝혀라. 그래서 그 전에 뭐 발주자가 뭐 골조공사 대금을 다 줬다. 그러면은 뭐 소송에서 발주자는 이제
책임이 면제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전까지 뭐 골조공사 대금 준 게 다 주지 않고 많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발주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또 판결이 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지급 청구서 무조건 보내고 발주자가 끝까지 이제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둘 다 소송에 걸어서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네, 직접 지급 청구의 성립 범위는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얼마를 받아올 수 있느냐, 원사업자를 상대로 해야 되냐, 발주자를 상대로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잘 이해가 되셨기를 제가 바라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통해서 또 의견 주시고 궁금한 사항 또 남겨주세요. 그리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기린 02-537-072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